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면 이제 테이블을 얘기하죠. 아까 제가 테이블 파일 엔터티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만드는 방법은 요거 역시 이제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만 지금 테이블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주시고요. 이름 적어주시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만드는 거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만들면 안 되고 테이블은 구조화해서 만들어야 되죠. 구조화. 아까 엑셀 만들 때도 이렇게 딱 3개로 구조화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날짜 타입, 얘는 숫자 타입, 얘는 문자 타입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테이블 만들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를 치고요.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제 칼럼들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칼럼 여러 개가 모여서 행이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여기서 제목조회, 내용조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다 빼먹었네요. 칼럼은 제목, 내용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안에서 타이틀이라는 칼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칼럼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수 정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에서 변수 만들 때 변수명이랑 자료형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얘도 칼럼명이랑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제목인데 당연히 문자가 어울리겠죠? 됐죠? 자, 그럼 문자는 이제 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자의 개수가 들어옵니다. 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칼럼 하나 만든 겁니다. 컴마 하시고요. 자, 바디 라고 하고요. 이거를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차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얘는 255가 끝이거든요. 자, 근데 내용 같은 경우는 막 1000자, 2000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게시물 내용 같은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타입을 정하는 건 내가 뭘 저장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뭐 게시물 많이 못 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텍스트라는 엄청 대용량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타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이거 뭐예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다 외우지 마세요. 타입 같은 거. MySQL 데이터 타입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MySQL 최적의 데이터 타입 선택 방법. 자,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타입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정수 타입이 있고요, 실수 타입이 있고요, 문자열 타입이 있고, 날짜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이 종류가 꽤 많은데 뭐 시언어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타입이 나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뭐야? 자,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거든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결국 이렇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장소예요, 저장소예요.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자,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요새 1테라다, 뭐 5테라, 뭐 10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테라바이트 하니까 되게 이제 용량이 커 보이잖아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작은 용량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뭐 웬만한 좀 중견 기업, 대기업 가면은 억대로 쌓여요. 억대로. 데이터가 억개, 몇억 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 바이트가 크기 단위인데 내가 뭐 사람 나이 같은 경우는 127을 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아무리 커도 이 스몰 인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죠.
언사인드 주면은 여기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타인인트에서. 근데 사람 나이를 저장하는데 타인인트 안 쓰고 인트나 빅인트를 썼다. 그럼 4배 내지는 8배예요. 그럼 데이터가 몇 억 개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뭐 주문이라든지 계좌 이런 정보들은 억대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8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테라바이트는 우습다 그랬잖아요. 이게 테라바이트에서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거 아시죠? 뭐 1테라바이트 쌓아도 10테라바이트에서 20테라바이트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는 DB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나 잘못 설정하면은 그만큼 다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타입을 정해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정하면 좋겠지만 이런 건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그냥 인트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저희는 이제 이거 인트를 쓸 거고요. 문자열에서는 바차랑 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고정할 것이냐 가변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이것도 길이를 딱 정해 놓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길이를 250으로 정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200으로 정했잖아요. 차로 하면은 여러분이 이 타이틀에다 한 글자를 저장해도 200바이트를 씁니다. 200의 길이를 써요. 한 글자를 저장해도 10글자를 저장해도 100글자를 저장해도 무조건 200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바차로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200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한 글자를 저장했다? 그러면 200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1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차를 쓰면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바차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차는 가변이다 보니까 길이가 막 바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장 공간에 빵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무조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걸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DB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바차는 크기가 움직이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길이가 바뀌게 되면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막 움직이면서 빵꾸가 많이 납니다. 뭐 단편화라고 하는데 빵꾸가 좀 많이 난다. 하지만 고정은 빵꾸가 잘 안 납니다. 무조건 고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가 빠질 일이 없어요. 대신 막 어떤 데이터가 길이가 막 격차가 큰 거 있죠. 작은 건 작고 큰 건 크고 그런 거에서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건 고정 길이니까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저장할 때 좋아요. 뭔가 딱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차나 차나 무조건 다 제한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는 바차나 차가 아니라 텍스트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B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데이터 크기를 저장하는데 밑에는 문자로 저장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이진수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파일 저장할 때 많이 쓰고 밑에 거는 텍스트, 문서 저장할 때 많이 쓰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희는 딱 요거 쓸 거예요. 데이트 타입. 말 그대로 날짜랑 시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때 이상 데이터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렇죠? 가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해요. 자, 비트 데이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뭐 괜찮은 정리 같아요. 그래서 구글 치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이 링크 걸어 놓을게요. 서브 페이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차로 바꿀게요. 그렇죠? 제목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했으면 F9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show tables 데이터베이스 말고. 자, 그럼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아티클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다음 거 하기 전에 또 하나 또 개념 하나만 언급하고 가자면, 자, 여기서 DML과 DDL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DDL, 저희가 방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DDL이라는 겁니다. 자, DDL은 데이터 정의 언어 뭐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테이블이 어쩌네 저쩌네, 뭐 칼럼이 어쩌네, 뭐 레코드가 어쩌네, 행위 어쩌네, 뭐 제약이 어쩌네 저쩌네, 테이블 간의 관계가 어쩌네,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DDL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DB를 배우는 목적, 그죠? 그래서 나는 이 DB를 모델링하고 데이터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DDL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 아까 같은 거 있죠. 내가 어떤 타입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DML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관한 명령이에요. 자, 이건 누가 한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개발자, 분석가 등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고 싶으면 DML을 많이 익히셔야 되고, 데이터 엔지니어 하고 싶으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지 개념들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보통은 이쪽으로 공부해서 쉽게 신입으로 입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DML에 많이 집중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DDL이었어요. 저희가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만 두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구조를 바꾸고 이런 일이 입사에서 흔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DML을 많이 익히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이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죠. 이제부터 DML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DML을 제가 여기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CRUD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네 가지 행위예요. 데이터는 무조건 이 네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예요. 그래서 추가했던 거 다시 조회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이 네 가지 행위로 끝이 납니다. 요거 네 개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거 데이터 하나 추가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가는 insert라는
문장을 쓰고요. insert into. 그래서 아티클을 향해서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그러니까 insert라는 게 뭘 넣는 거냐면 데이터 하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데이터라고 하지 않고요. 행 하나 추가 이렇게 더 정확히는 이렇게 바꿀게요. 행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면 행 하나가 하나의 그 개념을 나타내니까. 자, 그러면은 행이 두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럼 두 개를 채워줘야 하나의 행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바디 모두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세팅하겠다. 타이틀에다가는 제목, 바디에다가는 내용 이렇게 해줄 건데요. 칼럼 이퀄 값, 약간 변수에다가 값 넣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되 이 MySQL에서는 대부분의 SQL에서는 요 문자열을 나타낼 때 단따옴표를 씁니다. 여기 쌍따옴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따옴표만 적용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문자열과 명령어의 차이는 아시니까 이건 문자 값이고 이거는 칼럼 SQL 문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F9를 눌러보시면 자, 제가 여기 컴마를 빼먹었네요. 타이틀 하고 나면 컴마 하신 다음에 바디 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줄로 해도 되는데 한 줄로 하면 이제 엄청 길어지니까 읽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란색 나왔다가 검은색 나왔다가 다시 파란색 나올 때 줄 바꿔줍니다. 파란색 나왔다가 검은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오면 다시 줄 바꿔주고. 자, 그래서 다시 추가를 해보시면은 석세스 해서 추가가 됐다고 나오고요. 자, 뭐 요거 금방 하니까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했으니까 C는 했어요. 요거 C는 했어요. 그럼 R 이제 조회하는 거죠. 읽어오는 거, 가져오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가져와라 이거예요. 뭐를? 제목이 뭐죠? 타이틀이죠. 그래서 칼럼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칼럼, 타이틀 칼럼과 바디 칼럼이 있는데 일단 타이틀 칼럼은 가져와라. 어디서부터 가져와라? from article.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가져와라. 그럼 아까 추가한 제목 1이 보이죠? 같은 방식으로 내용은 bod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제목, 내용 둘 다 보고 싶다. select, title, 컴마하고 body. 나는 그 제목보다 내용을 먼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 반대로. 자. 그리고 나는 이거 쓰는 거 귀찮은데 칼럼 너무 많은데 라고 하시면은 모든 칼럼을 조회하는 거에 한해서는 에스터리크 이용해서 모든 칼럼을 다 볼 수 있어요. 됐죠? 특히나 이 셀렉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유용한 SQL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요.